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자, 자금이 필요해서 금융사에다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니까 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 신청하면은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이 신청하고 나서 대출금이 내 통장에 입금까지 되어야 다 끝난 걸까요? 이거 질문도 아니죠. 당연히 내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지 그게 끝난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대출 신청한 것만으로도 모든 게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오늘 문의 주신 분도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지금 볼까 말까 한 상태인데, 이분 사례를 들면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현재 직장 다니시고 직장인의 연봉이 6,8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금이 필요자금이 9천만 원이 필요하여서 본인 주거래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봤대요. 그랬더니만 은행에서 6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나와서 6천만 원을 신청을 일단 했습니다.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9천만 원인데 6천만 원 가능하니까 나머지 3천이 부족하잖아요. 이 3천을 또 구해야 되는데 마침 전화가 온 거예요. 고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이 스팸 전화죠. 그래가지고 이 전화 온 상담사하고 상담을 해서 조회를 해보니까 저축은행에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1억 원이면 본인이 9천만 원 필요한데 어찌 보면 저축은행 한 군데서 딱 받아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것은 이자가 4.7%인데 저축은행의 1억 원은 이자가 8.2%예요. 와, 그래도 저축은행에서 이자가 8.2% 나올 정도면 이분은 신용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어찌됐든 이분 입장에서 그 누가 봐도 4.7%, 8.2%인데 거의 이자 차이 거의 2배 가까이 나는데 누가 저축은행에서 이 9천만 원 한 번에 다 이용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은행이 6천만 원 받고 나머지 금액 저축은행에서 필요한 거 3천만 원만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럼 본인이 원하는 자금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저축은행에다가 그 상담사하고 통화를 해서 저축은행에다가 필요한 금액 3천만 원만 신청을 해서 입금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입금까지. 그리고 나서 오늘 은행에서는 6천만 원이 거절이 났어요. 거절. 6천만 원이 가능하다고 나와서 신청까지 다 완료를 했는데 왜 거절이 났을까요? 그 이유는 뻔하죠. 바로 이거죠. 저축은행 3천만 원.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대출 신청은 대출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입금이 완료가 되어야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처음에는 가능했다고 했는데 거절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재 이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데 심사 중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축은행에서 3천만 원이란 대출이 발생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천만 원 대출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분 신용은 뚝 떨어지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에 부채가 이분은 생겨서 대출이 안 나와버린 겁니다. 은행에서. 이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고 한장을 노르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종종 저한테 문의가 와요. 내가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얼마 가능하다 하는데 얼마가 부족하다. 나머지 부족한 금액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당연히 부족한 금액은 뭐 더 이상 은행에서 안 나온다면 이런 저축은행 이금융권에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분도 맞게는 잘 이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순서가.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고 이게 입금까지 완료가 되면 그때 저축은행에다가 대출을 신청해야겠죠. 그래야지 은행 거 무리 없이 다 대출금 받고 나머지 부족한 거 이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은 일단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면 그거 입금까지 다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금융권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면 그때 연락을 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가능하고 체크해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상담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상담했던 이 저축은행 상담, 제가 뭐라 했죠? 스팸 전화라 했잖아요. 스팸 전화로. 이런 상담, 콜 직원들이죠, 대부분이. 이런 분들은 은행에서 다 입금이 완료되면 그때 그럼 저희가 해드릴게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네들 거 대출이 나가고 먼저 나가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 실적만 쌓으려고 뭐 채무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니 이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축은행을 이용을 했다가 결국에는 중요한 은행께 부결이 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분이 이 3천만 원을 대출 이금융권에서 받은 것을 아직 이용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9천만 원을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은행이 부결 났잖아요. 근데 뭐가 다행이냐? 이 3천만 원을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대출 철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저축은행에다가 나 대출 철회하려고. 그렇게 되면 이 원금 3천만 원하고 내가 며칠간 이 3천만 원을 이용한 그 며칠간의 이자, 솔직히 이 며칠간 이자는 얼마 되지도 않죠. 그것만 납부를 하게 되면은 대출은 철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이 저축은행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신용이 아까 하락했다 했잖아요. 이제 부채는 없어졌지만 상환했으니까 신용이 하락했잖아요. 그럼 대출 철회해가지고 다 갚았으니까 신용이 이전 점수까지 그냥 바로 또 다시 올라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올라는 가긴 하지만 거의 그 수준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정확하게 이전 점수까지 한 번에 올라가진 않아요. 다만 그런다고 해서 뭐 이전 점수까지 안 올라가고 여기서 멈춘다, 그 뜻은 아니고 일단은 당장 철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가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전 점수까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은행에다가 대출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입금까지 완료되고 나서 부족한 금액은 그때 이금융권을 이용을 하시면 이번은 충분히 본인이 원하시는 금액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야겠죠. 이렇게 대출 순서를 잘못 지켜가지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출은 내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완료된 게 아니라 대출금이 내 통장까지 입금이 되어야지 완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수순을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